오늘은 포스트 선거 특집입니다. 선거 특집으로 포스트 선거죠. 포스트 일렉션 특집으로 선거 이후 신호와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아마 이 생소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가 뭐고 이게 예, 주가의 상승, 주가의 하락이 어떤 건 신호고 신호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예. 거는 소음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예.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미국 형님으로부터 미리 받았는데 와우. 예, 오늘 정말 여러분들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백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네. 백신이 화이자에서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네. 화이자에서 나와서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고 급등락을 계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라이드 좀 봐주시죠. 올라갈 때 아래를 보고 내려갈 때 위를 보라. 와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여기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다 좋아하실 필요가 없다. 주가가 하락됐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가 없다고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희일비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이 소음과 이 시그널과 이 노이즈를 구별할 수 있는 현안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가치주가 제가 평소에 연초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에만 하더라도 하이텍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많이 바뀌셨어요. 그때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코렉션이 옵니다. 그래서 코렉션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렉션이 오고 나서 두 번째 차로 오고 나서 택주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는지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 인테지블 에셋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무형 드리면서, 가치에 대해서. 무형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됐고, 우량주 가치가 지금 대부분은 이제 급상승했는데 여러분들 2, 4분기도 그랬지만 3, 4분기 예상보다 S&P 500의 83% 이상이 오늘까지 83% 이상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그래서 가치주 위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일부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나냐면은 시장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스티뮬러스 패키지랑 대선의 불확실성. 근데 대선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그렇게 선수를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된 거지. 사실은 이미 가치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펀더먼털이 있었다. 근데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최근 2, 3일 동안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없지만 이거는 분명한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그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정권 이양과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최소한 내년 1, 2월 달에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시그널이라고 보고 일부 노이즈가 있죠. 예를 들면 보잉 같은 거는 노이즈입니다. 보잉 거는 딜리버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잉은 왜 올라갔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공주들이 같이 올라갔으니까 동반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큰 의미를 두시는 않는다. 제가 보잉을 그러니까 폴리폴리오 안에서 보잉을 소유해도 무난하다. 장기적인 투자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보잉이 갑자기 140불대에서 180불대로 올라갔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믹스드 시그널이 있어요. 보잉 같은 거는 펀더먼털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이런 캐나다의 어떤 캐네디언 에어라인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 세계의
새로 비행기 오다를 했었잖아요. 했었죠. 했었는데 한 1,000대 정도가 캔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굉장히 배드 뉴스죠. 외부는 스트림이 안 들어오니까 앞으로. 두 번째는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국방성에서 무기 개발이나 이런 참여하는 데서 또 돈이 몇 빌리언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믹스 시그널이 지금 그렇죠. 현재 예. 180불대로 올라갔다고 해서 크게 뭐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보잉이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함으로써 300불대에서 400불대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노이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저희 기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다. 그 차이도 크지만 타이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좋다. 분명히 폴폴에 넣어라. 대부분의 가치주를 가지고 있어라. 이거를 제가 한 4, 5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우버, 리프트 같은 건데 백신 개발 기대로 해서 노이즈에 노출된 거죠. 실질적으로 딜리버리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공허하고 이 볼러틸리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30% 올라간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여러분과 저희 구독자들하고는 된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나스닥 중에서는 이제 코비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줌하고 그렇죠. 펠로톤 같은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혜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수혜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오더를 한다. 근데 이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수혜주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트렌드가 타고 이게 코비드 19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회사고 올해도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난 이틀, 3일 동안 연달아 많이 빠졌죠. 10% 정도 빠졌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이즈에 노출돼 있는 것은 동반 하락도 가능하고 동반 상승도 가능하지만 그 노이즈는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로 평소에도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기업의 실적, profit margin, 그다음에 net profit,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cash flow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수치로 밑을 잡아줘야지 이런 맷집이 강하다고 좀 평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폴폴 상으로는 항상 여러분 같이 이제 특히 초기 투자자라든지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폴폴을 대부분은 짜놔야 되지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이 좀 적어진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번 시장 상황에서 따라서 네. 테크주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줌이나 이제 펠로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급락을 했고 네. 또 다우 지수에 있는 우량주들이 많이 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한 섹터 로테이션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궁금한 건 이게 좀 계속 갈지 이런 것들이 이 로테이션 된 게 계속 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더 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일주일째 보고 있는데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다가 10% 이상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2% 이상. 그러니까 볼러틸리티가 높아진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무슨 불확실성?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코비드 19에 대한 됐고. 거 지금 third wave거든요. 네, third wave죠. 겨울이 예. 왔어요. 예. 지금 하루에 10만 명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월 달에만 100만 명 이상이 더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참 후진국적인 수치인데 그다음에 이제 스미스 패커지나 이 정권의 이양이 지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 하면 그 사람 노예요. 예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 1월 20일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될 것 같고 백악관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돼요. 왜 나를 지게 했냐? 핑거 포인트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 왜 지게 만드냐?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잔슨 영국 그 프라임 미니스터, 그다음에 존슨, 오케이 맞네, 존슨이네 거기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총리 메르켈 도 총리죠. 오늘 했습니다. former president Trump라고 아예 확정을 예,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LI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했을 때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 12에서 15% 정도 S&P 500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리퍼블컨이 되면 한 5% 정도 내외가 다시 좀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세 번째 정권 이양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게 되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시장은 15% 이상 잃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아직까지 first choice냐, first option이냐, third option이냐. 제가 그래프를 다 보여줬어요 저번 주에. 그렇죠. 하지만 일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S&P 500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지금보다 한 100에서 한 200 정도로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점 조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단지 조건은 평화적인 정권이 이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했던 많은 가치들이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예,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돈을 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많이 들었으면 지금 3, 4개월 전에만 방송을 보기 시작했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핵심은 지금 그 시장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라는 네. 말씀을 섹터 로케이션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펀더멘트를 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만드신 거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바이든 이코노미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혜주는 없다. 이 말씀 이것도 좀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것 약간 같아요.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해서 선수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 시장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잘 모르시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게 맞을 것 같처럼. 이제는 바이든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부르는 거는 그린 예. 정책이 예.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뭐 태양 전지 할 것이다. EV 마켓이 더 커질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 이론을 만드는 거죠. 이게 예.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혜주는 없습니다. 예. 수혜주는 없다. 수혜주라는 건 없습니다. 예. 수혜 인더스트리는 있겠죠. 수혜 인더스트리 예, 그렇죠. 예. 수혜 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수혜 산업이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 거라 그 회사가 좋은 거랑 그 경쟁력을 가지고 예. 돈을 그렇죠. 많이 예. 지속적으로 버는 거는 별개 문제지. 별개 문제입니다. 예, 그거를 좋은 표현인 꼭 것 같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한 발음레스한 회사의 주가는 없는 거예요. 예. 영원히 그렇게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젠가는 꼬꾸라져요. 한국은 그렇다면서요. 누가 정치인에서 누가 뭐 간접적으로 청와대랑 어떻게 되면은 그러면 뭐 테마주가 생기죠. 예. 아무것도 없이 아무 펀더멘털도 없이. 펀더멘털 예.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요. 10배, 20배 뛴다면서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생각으로 잔머리로 여기서 오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니까 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투자를 바랍니다. 진짜 돈을 버시고 싶다면은 큰 돈을 잃지 않기 원하시면은 우리가 나노엑스 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니콜라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에다 그렇게 테마처럼 누가 투자했다 하더라 뭐 누가 그런 거에 연연해서는 미국에서는 진짜 큰 돈을 못 벌어요. 예,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수혜 산업은 있지만 수혜주란 없다. 없어요. 굉장히 예, 좋은 예. 말씀이십니다. 확실히 그거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계가 있어요. 예.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가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여기 실리콘밸리에 와서 솔라시티를 엄청 밀었어요. 예, 그렇죠. 망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나오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예. 자기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예. 않을 경우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이 나라는 듣지 않는다. 예.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도 이미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파이저에서 나온 그 백신 예. 3상 했는데 90% 에피션시가 있다.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우선은. 예. 근데 두 가지 허들이 더 있어요. 이게 지금 제약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상이면은 한 몇천 명, 2만 명인가? 2만 명 정도를 했는데 에피커시가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가 90%예요. 그럼 굉장히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죠.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사이드 에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이게 하루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달에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는 사람은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1년, 2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전 사람이 이게 나왔으니까 맞겠다 이렇게 안 해요. 아는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이드 에펙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 백신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포도 잘 배포가 잘 되고. 근데 지금 미지수예요, 미지수, 아직까지. 예. 새로운 신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4월 달에 나온다 그러는데 무조건 맞느냐. 일단은 걸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맞아야 되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안 걸리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 사는 에이전들이 제일 많아요. 60% 이상, 거의 70%는 맞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백인들은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임상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내 몸에 인비보로 맞겠느냐 이거죠. 그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내년 가을쯤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디스트리뷰션하는 시기가 내년 가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회사가 특히 제가 추천은 안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아니고 하나의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모더나. 모데나는 사이드 에펙이 없는 게 검증이 된 거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이드 에펙이 없는 거는 나는 굉장히 이제 나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 두 산을 넘어야 되는 게 많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그 빨리 어프로블이 나올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참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그 리스크를 새로운 대통령이 지겠나 이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좀 심사스럽게. 아차 그랬구나. 아마 그러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선언과 내년 1월 20일까지 평화적인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는 굉장한 벌러틸리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고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 예측이 얼만큼 맞았었나 지난 그동안 저희 1년간 1년간 뭐 많은 예측을 뭐 가치주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우리가 이제 추천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사례로 들었던 회사들이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커렉션 온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 미국 경님이 예측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었죠. 그래서 다 맞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20몇 년 하다 보면은 뭐 약간 그런 그렇죠. 감이 있죠. 감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 감이 뭔지. 데이터를 보고 감이 생기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감으로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종합해 보면 이제 올라갈 때 아래를 보고 내려갈 때 위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좀 말씀을 하셨나요? 네, 두 번째 요거를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이게 노이즈로 올라갔다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죠. 내려가는데 펀더멘탈이 강한데 내려간 거는 동반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미국 형님 뭐 했는데 얼마 잃었어요. 이런 거는 이런 잡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잡주는 하지만 제가 평소에 꾸준히 얘기했던 그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폴폴리오를 왜 하냐면은 폴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100%가 다 올라갔다, 100% 다 내려갔다 그 문제가 있는
폴포입니다. 어떤 거는 일부 내려가고 어떤 거는 일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치주는 올라갔으면은 나스닥 지수에 있던 하이텍주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돼서 그럼 전체적으로 우상향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개인의 주식을 중심으로 두시기보다는 폴포 안에서 퍼포먼스를 전체 폴포로 움직이는 방향을 봐야 정확한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 하나의 가치주, 하나의 성장주만 보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베이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베타 지난주에 예. 예, 명강이었죠. 예. 예, 베타 말씀을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해주셨고.